질량이 대문자 m이고 반지름이 r인 원통에 줄을 감아서 이 줄을 도르래 통해서 줄의 한쪽 끝에는 질량이 소문자 m인 물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소문자 m인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원통에 줄이 감기면서 원통은 경사면을 따라서 미끄러짐 없이 굴러서 내려가고 질량이 소문자 m인 물체는 수직 상방향으로 끌려 올라온다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두 물체가 앞으로 나갈 때 갖는 가속도 크기와 그리고 줄에서의 장력의 크기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물체가 앞으로 나갈 때 갖는 가속도 크기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하기 위해서 질량이 소문자 M의 물체가 수직 상방향으로 Y만큼 끌려 올라가고 원통의 질량 중심이 경사면을 따라서 X만큼 내려온 순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Y는 원통의 질량 중심이 경사면을 따라서 얼마만큼 내려갔는가 그리고 원통에서 줄이 얼마만큼 감기는가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원통은 미끄러짐 없이 굴러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통의 질량 중심이 X만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원통의 줄이 X만큼 감겨야 됩니다. 이 말은 이 Y는 X의 2배가 돼야 된다고 뜻합니다. 이 녀석 양변을 시간에서 2번 미분해버리게 되면 질량이 소문자 M의 물체와 원통이 앞으로 나갈 때 갖는 가속도 크기 사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이 소문자 M의 물체가 앞으로 나갈 때 갖는 가속도의 크기를 소문자 A로 원통이 앞으로 나갈 때 갖는 가속도 크기를 대문자 A로 표기하겠습니다. 두 가속도 크기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은 경사면을 따라서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고 했습니다. 미끄러짐 없이 구르기 위해서는 원통의 중심이 앞으로 나갈 때 갖는 가속도는 원통의 각 가속도의 반지름 곱함과 같아야 됩니다. 이 녀석이 미끄러짐 없이 구를 조건이죠. 이제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소문자 M의 물체에 중력 작용하겠죠. 줄의 질량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소문자 M의 물체와 원통은 이 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소문자 M의 물체가 줄을 통해서 원통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큼 원통도 줄을 통해서 질량이 소문자 M의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죠. 줄의 질량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장력의 크기 똑같습니다. 그 장력의 크기를 대문자 T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통에 중력 작용하죠. 원통은 경사면과 접해 있습니다. 경사면으로부터 수직항력 받을 겁니다. 원통은 경사면을 따라서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고 했습니다. 경사면에 의해서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질량이 소문자 A 물체가 수직 상방향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질량이 소문자 A 물체에 한해서는 수직 상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선택해서 질량이 소문자 A 물체에 작용한 힘을 반까지 생겨서 다 모으겠습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T이면서 플러스 Y 방향을 향하고 있는 장력이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M점에서 마이너스 Y 방향을 하고 있는 중력입니다. 질량이 소문자 M의 물체에 작용한 힘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질량이 소문자 A 물체의 가속도 소문자 A에 질량 소문자 M 곱함과 같아야 되죠. 그런데 가속도 사이에 이런 관계 있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자 A에 해당되는 가속도를 이 대문자 A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식을 식 1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은 경사면에 따라서 미끄러짐 없이 굴러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통에 한해서는 경사면에 따라서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 X 방향,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수직항력은 Y 성분밖에 없죠. 장력과 마찰력은 X 성분밖에 없습니다. 이 중력이 XY 평면상에 놓이게 되죠. 이 중력을 이런 X 성분과 이런 Y 성분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각이 씻다면 이 각도 씻다죠.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 mg입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의 길이 mg sin 씻다, 이 화살표의 길이 mg 코사인 씻다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원통에 작용하는 힘 중에 X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먹었습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mg sin 씻다면서 플러스 X 방향을 하고 있는 중력의 X성분이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이면서 마이너스 X 방향을 하고 있는 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F면서 마이너스 X 방향을 하고 있는 마찰력이거든요. 원통에 작용한 힘은 X목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원통의 X 방향의 가속도 대문자 A의 원통의 질량 곱함과 같아야 됩니다. 이 식을 식 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원통은 경사면을 따라서 미끄러짐 없이 굴러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알자 토크가 있다는 걸 뜻하죠. 근데 원통에 작용하는 힘 중에 이 수직 항력과 중력은 원통이 중심에 작용합니다. 이 말은 두 개의 힘은 회전축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뜻이죠. 회전축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토크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원통에 작용하는 힘 중에 마찰력과 장력에 의한 토크만 생각하면 됩니다. 편의상 원통이 구르는 방향, 그러니까 반식의 방향을 회전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마찰력은 원통을 반식의 방향, 회전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마찰력은 원통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수직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마찰력에 의한 토크의 크기는 마찰력의 크기에 반전을 곱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작용하는 장력은 원통을 C의 방향, 회전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력은 원통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수직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력에 의한 토크의 크기도 장력의 크기에 반전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원통에 작용한 힘들에 대한 알자 토크입니다. 알자 토크는 각각 속도의 관성 모멘트 곱함과 같아야 되죠. 원통의 관성 모멘트 2분의 mr 제곱입니다. 근데 원통이 미끄러짐 없이 구르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 속도 알파를 r분의 a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지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력을 우변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마찰력의 크기가 이렇게 되죠. 식 2에 보게 되면 마찰력의 크기 F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 F를 이 녀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될 거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 식을 식 3이라고 있습니다. 식 1에 2를 곱한 다음에 식 3과 더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서 장력은 없어져 버리고 좌변은 이렇게 되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원통이 경사면을 따라서 미끄럼 없이 굴러서 내려갈 때 원통의 중심이 앞으로 나가는 가속도의 크기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의 소문자 m을 제가 수직상 방향으로 끌려 올라갈 때 가속도 크기 소문자 a는 이 녀석을 2배 하면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죠. 그리고 식 1 중에서 식 1에서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겨서 장력의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소문자 A에 해당되는 가속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정리하게 되면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 줄의 장력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